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생중계 두 분 토론의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 이승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숙제 들고 나왔습니다. 공정사회 8개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 간단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하면 자연스레 동반성장이 되고 또 우리 경제는 건강해질 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최고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착이 절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오네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토론자와 SNS를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 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의 주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현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연구원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20여 년 이상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정책을 연구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눈치 빠른 분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난해 여름에 선정했던 공정의 달인 7분 중 한 분이십니다. 공정 CEO 가갑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토론자로 이 자리에 나온 가갑손입니다.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8개 중점 과제 중 대중소기업 간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전에 가갑손 대표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30여 년 동안 한화그룹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의 대표이사 사장과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메트로 패밀리를 창업하셔서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생방송 중에도 총리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께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기본적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현 박사님. 네.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중요한 그런 경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경제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화공업화를 위해서 대기업은 조립산업을 맡고 중소기업은 부품산업을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고 불공정 거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예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라는 것은 그냥 해당 특정한 그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고 마는 것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단순하게 개별 중소기업, 개별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경제의 그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제 양극화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대중소기업과의 거래의 그런 불공정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아주 중요한 그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그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조사죠? 네, 국민들의 81%가 네. 대중소기업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네. 또 88%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61%는 우리나라 동반성장 수준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더 동반성장이 제대로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 공정하지 않고 또 이들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군요. 가갑순 대표님, 또 기본 입장 말씀해 주시죠. 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을 정부와 기업이 공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과제이며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시대적 요구 사항입니다.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확립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대기업의 확고한 의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우리 경제의 뿌리라면 중소기업은 줄기이기 때문에 동반자며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존해 있고 동반 성장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라면 중소기업은 줄기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동반자다. 근데 오늘 토론 뭐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지금부터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 제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은 2010년 9월에 벌써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범을 했고요. 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연이어 개정되었습니다. 또 개별 산업별로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만들어졌고 동반성장 지수가 작성이 되고 네. 또 신문에 많이 나는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예, 아주 굉장히 그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네. 작년에 그 몇 가지 중요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면 발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업과는 거래할 때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말로, 전화 한 통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주문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하도급 거래의 단계별로 서면 발급을 의무화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 조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기업이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네. 서면으로 계약서가 없으면은 중소기업이 나중에 피해를 받더라도 어디 하소연을 해도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정부가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강화해야겠군요. 두 번째로 이제 단가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소기업들은 이제 단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수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그 가격도 올려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이제 대기업이 쉽게 수용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작년에 해당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납품 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그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보호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저렴한 임금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달라 해가지고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부분의 3배까지도 이 징벌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도급법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공정거래라는 것은 모든 기업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 법 대상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 이 서로 체결할 수 있도록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적극 권장하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군요. 네. 대표님, 말씀 주시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에 관한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대세에 동참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창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공정거래, 각종 비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에 대한 특단의 제도와 법 제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도급업에 대한 기존 거래 관행의 혁파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맹점 창업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보증금 적립 의무화,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 폐지, 지역 출점 남발 규제 등 가맹사업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가 복합화, 다양화는 같은 새로운 업태와 업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시위에 맞게 제정 보완해야 합니다만 이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지키려는 준법 정신입니다.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충돌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시에 맞게 제정된 법과 제도가 의미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를 잘 지켜야겠죠.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 제도를 잘 마련해도 네.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네. 대기업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 법을 안 지키더라도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법에 호소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런 그 피해 입은 부분을 법에 호소하게 되면 대기업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법에 호소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때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공정거래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그 법 제도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하나는 서면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네. 2010년 하반기에 40개 업체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 그동안에 17개 업체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속히 그 시정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법 위반 행위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제조업 무려 6만 개 기업에 대해서 서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한꺼번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그 구체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다양한 업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이제 이 업종을 나눠서 네. 분리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도급뿐만 아니라 유통업의 경우나 또 가맹점업 같은 경우에서도 광범한 실태조사를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12개 대규모 사업, 소매 그 사업자나 1,500개가 넘는 그런 납품업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또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한 해 참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시정 조치가 잘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적어도 정부가 네. 지적한 그 적발조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네. 사실은 정부가 모든 기업들을 다 감시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셈입니다. 네, 조사를 위한 조사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예. 주시죠. 정부는 그 재정 시행하고 있는 법 집행을 철저히 이행 여부를 감독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의 준법 정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하도급 유통거래 질서 정착은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문제를 각 사업장별로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과감히 제한했으며 협력사인 입점업체, 납품업체 교체 및 매장 이동은 사장이 직접 관장했습니다. 협력업체의 거래 안정성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그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 과도한 이 판매 수수료로 네. 인해서 중소기업, 협력업체, 납품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대표이사로서의 네.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이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형편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그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우리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그 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나 동반성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정부가 또 법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동반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무리 뭐 옆에서 하라 그러는 것보다 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 공부도 스스로 하면 예,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하라고 시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뭐 스스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유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동반성장 협약을 이제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네. 2011년의 경우에 그 동반성장 지수 평가 대상 56개 대기업을 포함해서 총 101개 대기업이 2만 개가 넘는 그런 중소협력기업과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부가 자율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동반성장 협약의 체결 현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8년에 정부가 이 시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조금씩 늘어나가지고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는 101개 대기업이 이제 참여를 했고 28,000 협력 중소기업과 협약을 네. 체결했습니다. 보면 2008년부터 쭉 2011년까지 전반적으로 이 연도별 협약 체결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열기가 뭐 높아졌다 이렇게 네, 이제 좋게 그럴 수 해석을 할 있겠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그 대기업의 그 협약에서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준수했는지를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잘 지킨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 조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업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올해에도 이런 동반성장 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 체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바람직하겠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대중소기업 간 그 동반 성장 문화 네, 발음이 어렵죠. 네. 동반성장. 박사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동반성장 정책과 대기업의 통큰 포용과 양보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력 등 경쟁력 확보 없이 대기업의 동반성장 파트너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몰락, 양극화의 심화는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필연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려는 대기업의 전향적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10,000원 이하 면제 문제도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소득자, 군소,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대기업의 협력사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노하우, 기술 전수, 창업 지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경련이 주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의 서민층 자영업종 포기도 이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경영자의 결단으로 판매 수수료 조정, 거래의 장기 안정성, 대금 결제 기일 단축, 입퇴점의 공정성 실현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하여 매출액 납품가 인하 강요 등은 공정거래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유통시장 납품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도입과 계약기간의 탄력적 적용,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며 중요 납품 거래처와는 수직적 계열화를 통하여 거래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동반성장 정책과 대기업의 포용력,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예. 동반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논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저희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90%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소통을 잘 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네. 동반 성장의 주체는 이제 기업이니까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아무래도 우월한 위치에 있고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소통 강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대기업은 동반 성장의 필요성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단호하게 그 동반 성장 실천 의지를 대내적으로 표명을 하고요. 또 동반 성장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으로서 이 동반 성장을 자기 것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우월한 거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결정한다던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두 발주를 한다던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던가,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은 스스로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네. 운영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소통을 위해서 대기업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동반성장이라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하는 것이니까 중소기업도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동반 성장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만큼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자율적인 그런 윤리, 투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가 정신을 확립해야 됩니다. 또 더함으로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도. 동반자로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지속적인 원가 생산성 혁신, 또 연구개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통 강화를 위해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도 일정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동반성장이 자발적으로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보다 감시자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성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정부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겠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든든한 지원금 역할도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우선 5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약 한 1,600개사가 됩니다. 여기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자율적 가칭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기업에서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기별로 협력사와 간담회 개최, 사업설명회, SNS를 통하여 대기업 경영진과 소통 채널 구축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소통 부재로 정치가 실종되고 사회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만사를 해결하는 신약입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소통 없이 동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와 법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먼저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은 대기업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이 CEO가 네. 먼저 소통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네. 이러한 소통의 찬내를 네. 열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면 해서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또 CEO의 철학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제가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 글을 올리면 네. 거기에 많은 댓글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대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70대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대표님을 뵈면 절로 드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이 따로 있지 아니합니다. 또 일순간에 금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후진적인 대중소기업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관행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납품닥과 결정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야지 대기업이 다 가지는 그런 방식이 돼가지고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제 관행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결제하는 그런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선진국처럼 이런 부분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예. 세 번째로는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기술과 관련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술 보호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거래라는 것들이 공정거래가 대기업,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가갑선 대표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국제적으로는 유럽발 재정 위기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내 경제 여건은 청년 실업자 100만, 가계부채 1000조, 또 빈부격차 심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이 생활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권리금,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소비문화 둔화로 매출이 감소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련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1인 청년 창업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인프라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 또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 붐을 일으켜 청년 실업 해소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벽을 허물고 같이 상생하지 않고 동반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더디고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공감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먼저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동반 성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총리실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봉님, 저희 6번째 두 분 토론 출연자신데요. 토론 출연 이후에 저희 완전 고정 팬이 되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어떻다 보다는 살아있는 의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제재윤님께서는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길이 너무 좁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보내드린 두 분 토론.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1월 26일 목요일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구현 방안이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